이제 지난주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MBC 이제 전용기 탑승 불허한 사건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조치가 그렇게 뭐 현명한 조치였냐, 바람직한 조치였냐라고 이게 따지면 나는 이제 정철훈 기자님은 이거는 좀 역풍을 맞을 수 그러니까 뭐 있겠다 역풍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건 쪼잔하다 아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MBC는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취급 받아도 싸.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이런 어떤 이슈를 다루는 관점에서 볼 때 세련되지 못하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나는 저는 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딱 그냥 이게 약간 육감 같은 거지. 여자의 육감 같은 건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누가 보면 MBC를 뭐 보복했다 치졸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게 되냐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동안 실감하지 못했어.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알지만 사실상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어 정신 차려라는 선언같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이러면 긴장하게 텐션 걸리겠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취재해도 돼, 다 해도 돼. 근데 내 비행기만 타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조치 하나가 딱 느낌이 뭐냐면 선언인 거지. 야, 정권이 바뀌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 그동안 내가 안 한 거야 라는 느낌이어서 이거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되게 암암리의 사람들을 긴장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 언론계가? 언론계와 방송을 주는 분들과 이 모든 분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요? 네. 저는 뭐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뭐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김건희 여사 지난번 순방 때는 따라다니면서 옷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이랬잖아요. 그런 스토킹이 사라졌어요. 이번에도 뭐 스토킹 하나 했잖아. 스토킹한 거는 이제 저거잖아요. 그 뭐 고아원 간 거. 빈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따라다니면서 무슨 눈빛 같다 이렇게 스토킹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스토킹을 하고 있지. 실제로 언론들이 옛날에 따라다니면서 김건희 여사가 치마를 입었는데 어땠다는 데 있던 스토킹이 거의 지난번에 100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그리고 너무 웃긴 건 보세요. 얘네들이 그렇게 하면 기자단이 우리 다 안 탈 거야 해야 되는데 그냥 MBC만 빼고 우리는 갈게요 라고 했던 건 뭐냐면 사실은 거기서 이미 기선제압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딱 엎드려서 저 좀 살려주세요는 안 하지만 눈치를 좀 보긴 봐야 되겠구나 라는 기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유진쌤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조심스럽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론 그래요. 그리고 약간 그 관점 자체가 어떤 진영이라는 관점이나 또 예를 들어서 정권이 언론을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하는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니 근데 저는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를 맞을 때 어디까지는 내가 애가 사실 애를 키우다 보면은 애가 엄마한테 막 함부로 하거든요. 어느 선까지는 부모가 용인을 해준데 어느 선을 넘어서면 여기를 넘어서면 너는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준 거냐면 국가에 대한 어떤 비판, 회담에 대한 어떤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다 용인할게. 그렇지. 근데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하듯이 사생활까지 파는 거 나 용인 못해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봐. 그 부분은 저는 괜찮아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뭐냐? 요번에 MBC가 최근에 특히 지난번에 바이든 그 관련된 사태는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진실이 아니라고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바이든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몰아가고 거기다가 없는 미국이라는 말까지 넣고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백악관에 뭐 메일까지 보내가지고 거의 자해행위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뭐 사과도 하나도 안 하고 아직도 뭐 지들이 잘못한 거 없다고 뻔뻔하게 하고 있잖아. 기본적으로 언론에 자격이 없어 얘네들은. 그러니까요. 언론의 취급을 받으면 안 돼.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엔 저번에 이번 조치로 앞으로 대통령실에 확인되지 않는 말을 뚜대는 반드시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대통령실뿐 아니라 요번에 이태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 언론 너무 싸구려고 너무 후져 진짜. 너무 후져요. 언론계 저도 뭐 물론 제가 그 언론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뭐 약간 다른 일을 좀 많이 하다가 오긴 했지만 너무 창피해. 와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때보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망가졌어. 진짜 최소한의 품격이라든지 최소한의 객관성, 공정성 다 무너진 거야. 이거. 맞아요. 그 선봉에 또 MBC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SBS 그거 보셨어요, 주영진? 뭐요? 주영진 그걸 틀어줬어야 되는데 앞에 주영진 한번 시간 되면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은데 그 순방 보도를 하면서 장송곡 같은 노래를 틀면서 그거. 민경 뭐지 그 윤대
윤 대통령 사진을 흑백 맞아요. 처리했어요. 왜 이래, 얘네들 저는 그거를 진짜? 보고 이번에 신부님들 발언을 보면서 어제 민경호 대표님이랑 둘이 이제 회주면서 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누군가 죽음을 이렇게 대통령의 죽음을 비는 배우 세력이 있지 않고서야 천공스님 말고 이분에겐 만공스님쯤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일색으로 다 죽음을 비는 듯한 구판을 그러니까. 벌일 수가 있지? 이거는 그리고 또 사실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왜 얘네들은 이렇게 모든 게 죽음과 연결되는 이 고리는 뭐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어제는 좀 들면서 이거 맞아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SBS도 여전히 거기도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그런 집단이고요. 거기 언론 그 보도국죠. 근데 거기도 물론 SBS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SBS라는 회사나 어떤 그 보도국의 그 스탠스가 정책이 그런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은연중에 어딘가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거죠. 언론의 품질이라는 거는 그런 개인적인 사견,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언론, 특히 공영 언론이라는 애들은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이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기 싫으니까 아무도 간섭을 할 수 없는 체제를 영구히 만들겠다고 지금 지배구조 개선까지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SBS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어떤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예.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언론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행위도 이렇게 KBS에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4.15 총선 앞두고 있었죠. 그게 9시 뉴스를 진행을 하는데 앵커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무슨 저기 좌파 무슨 이런 애들이 SNS에서 뭐 이런저런 짤 같은 거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일본하고 막 이런저런 문제 많았었잖아요. 일본하고 하면서 이제 그게 2019년쯤 되겠다. 노 재팬 하면서 일본 일본에다 앉은다고 그랬나?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을 넣어놓고선 안 찍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메시지가 이렇게 착착착착 돌아가는 그런 짤을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9시 뉴스를 하는데 앵커 뒤에 그게 이렇게 돌아갔어요? 예.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안 뽑아요. 안 찍어요. 하고 그걸 앵커 뒤에 화면으로 넣었다고? 그리고 앵커는 그 짤을 소개를 했어. 거기서.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록을 다 해놓긴 했는데 그거는 예전에 대선 백서처럼 사실은 문재인 정권 이후에 이 민노총 언론노조 중심으로 해서 이 벌어진 참혹한 어떤 언론 망가의 어떤 현실을 좀 이렇게 학술적으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어.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런 식이야. 약간 요즘 얘네들이 민주당 쪽 애들이 어떤 느낌이에요? 주술적 요소가 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의 사실 당사 압수수색을 반대했던 건 안에 성황당을 차려놔서 그게 걸릴까봐 얼른 치우려고 그런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야. 얘네들 뭔가 왜 이렇게 주술적이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 아세요? 조선시대나 아니면 옛날에 명나라도 그렇고 한나라도 그렇고 옛날 그 봉건 시대 아니면 어떤 그런 고대 시대 이때 이 동양에서는 주술이라는 게 거의 사형의 그 어떤 이 대상이 되는 범죄가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장희민 같은 것도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인형 만들어 놓고 그렇게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해서 태워 죽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뭐야 그 정난정이나 뭐 이런 거기에도 뭐 이상한 인형 만들어 놓고 그 장희빈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오래. 그다음에 한나라 시절에도 그 주술이라는 게 이렇게 동원이 돼가지고 그게 또 정치적인 격변을 일으키고 이러는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지금 신부님들이 뭐 떨어져라 죽어라 뭐 이렇게 똑같다고 봐요. 이게 지금 조선 시대나 한나라 시대 진짜 한 몇천 년 전이나 최소 몇백 년 전에도 있었던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 천주교의 거의 미신화가 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종교가 어떻게 종교로서 의미가 SBS 있겠어. 그것도 사실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적인 언론이 아니야.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 막 주술에 빠져 있어. 저는 약간 그 친일머리 할 때도 느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예. 1890년이나 1900년대 사람이 네.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을 건너뛰고 와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술까지 봤을 때 이 집단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집단적으로 미래 관광을 온 것이 확실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세계관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언론노조가 긴급 공동성명 해가지고 언론 탄압이래. 아니 저는 취재를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에 모든 언론사가 다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언론사 3만 개 넘는 거 나 아시죠? 넥스트에이지 대표인데 나 왜 안 태워줘 그러니까. 그러면 나 그럼. 반헌법적이야 그러면 그리고 나 이렇게 갑자기 또 열받았어. 이렇게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에 데모질한 건 뭔데? 그러니까 그거 저기 몇몇 어떤 큰 언론사나 기득권을 가진 언론사들만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다른 언론사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럼 대통령 전용기도 몇백 명 타야지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취재를 못하게 한 게 아니고 너는 전용기 타지 말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와. 그리고 뭐 전용기를 그게... 공짜로 태워준 것도 아니고 원래 돈 내야 되는 건데 원래 돈 내는 거죠. 우리한테 낼 돈 그냥 너는 그러니까. 사비를 비행기 타고 와라. 맞아. 근데 뭐 잘못이야. 맞아. 왜 그렇게 협조를 해줘야 돼? 이게 무슨 내 말을 다 왜곡해가지고 멋대로 해가지고 하는 회사에다가 왜 그걸 협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어떤 소리를 하냐면은 전용기가 사유재산이냐? 이런 소리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그리고 KBS 아니 근데 전용기의 좌석은 한정돼 있고 그 좌석에 누구를 태울 것인가는 그렇죠. 대통령 마음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언론 이게 그거를 마음대로 태우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찍어준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합리적인 언론이다. 정상적인 언론이다. 라고 하는 언론사한테 그런 페이브를 주는 거예요. 이거 왜 호의가 권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요. MBC 가 왜 당연히 그러니까요.